안녕하세요. 위잘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작가 공간으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함께 오신 분들이 계세요. 반갑게. 저희 간단하게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더덕이고요. 저는 태양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지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다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이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가님이 바로 지금이요 님인데요. 엄마만 모르는 아들을 읽다란 책을 내셨고, 그리고 그 책 내용이 저희들한테 어쩌면 이 시대의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소개해드리면서 즐겁게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죠? 네. 그리 멀지 않습니다. 아침에 몇 시에 출발하셨다고요? 7시에 출발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오시는 길이 약간 소풍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떠셨나요? 약간 좀 떨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벽에 좀 일어나서 준비를 하면서 네. 좀 오는데 비가 약간 왔거든요. 그래서 먼지를 좀 씻어내서 맑은 네. 기분으로 왔습니다. 그러셨구나. 옆에 계신 분은 따님이시라고 해서 네, 그래서 따님이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셨나 했더니 근데 올해 이제 30으로 계란 한 판 딱 채웠습니다. 네, 지금이호님의 따님이시기도 하고 또 이 책에 일러스트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제 엄마가 글을 쓰시는데 어쨌거나 책에는 일러스트가 있으면 좀 이해가 잘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딱 요거에 이 그림이 들어가면 좋겠다 하고 장난으로 가볍게 이렇게 탁탁탁 그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엄마 취향이 잘 맞으신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그게 하다가 그러면 일러스트를 제가 그리겠다 하고 멋 모르고 도전을 했죠. 와. 얼마나 힘들지 모르고. 그죠. 그냥 그림 그리는 건 얼마든지 하는데 책에 들어가는 거니까 출판사랑도 뭐가 또 소통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엄마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렇구나. 엄마의 피드백이 네. 굉장히 까다로우세요. 오.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 하면 안 되나? 하니까 여기서 이거 좀 다시 좀 해줘. 이거 조금만 더 해줘. 뭐 하는데 이제 저는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다시 보니까 그림이 마음에 드는 거 반, 마음에 안 드는 거 반 이렇게 또 있더라고요. 이번이 처음 일러스트셨던 거죠? 네, 책에 이제 넣는 일러스트는 처음이었었어요. 와, 그러면 진짜 책을 내는 경험을 한번 소중한 경험을 하신 거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실 수 있겠다. 어떻게 작가와 소통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네, 소중한 그 경험 하신 거네요. 네. 네, 그렇게 예쁘게 포장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김포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전 같이 오신 줄 알았는데 네.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이게 처음부터 올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네. 시간을 조율을 했죠. 그러셨구나. 네. 책을 소개하는데 꼭 오셔야 될 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맞나요? 네. 10대 아이를 저도 남자아이, 여자아이 둘 다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네네. 공감이 되게 많이 갔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 중에 뭔가 도와주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마디씩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방송을 공부하고 계시다고. 네. 태양님. 네. 오시게 돼서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졸업반이고 그냥 네. 편집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방송 쪽 편집 쪽으로. 네. 요즘 정말 수요가 많은 곳일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즐겁게 참관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끔 한마디씩 거들어 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이 책을 받고 나서 목차를 봤거든요. 근데 목차를 쭉 읽으면서 살짝 날씨 좀 뜨거운데? 요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다 알아야 하지만 대놓고 얘기 못하는 내용들을 대놓고 다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처음에 쓰게 되셨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고요.
그 전에는 제가 남녀공학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기업인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다가 남중학생만 가르치는 건 2016년 전이었거든요. 아, 근데 이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한 달, 2달, 3개월까지는 괜찮아. 3개월 약간 넘어가니까 영어 발음에 이런 successful, Shakespeare, success, succeed, 막 jar 이런 말 나오면 애들이 막 완전히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거기에 대해서 이 섹스랑 계속 연결을 짓는 거예요. 아, 발음이 그냥 잠깐 거기에 네. 스쳐 똑같지도 않은데 네, 스쳐 그래서 지나갔을 뿐인데. 부가 의문문에 what do you do 하면서 do you 하면은 애들이 you do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왜 그러지? 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아이들이 알고는 싶은데 그런데 이거를 대놓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고 맞아. 그리고 이제 진짜 야동으로만 이렇게 학습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그 주체할 수 없는 성호르몬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어른들이 이건 이거다라고 정확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바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바로 얘기해 주셨다는 게 저는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아이들이 그런 반응에 그거는 말이야 하면서 뭔가 제대로 된 정보를 주면서 그 분위기를 싹 희석시키면서 그 애들이 낄낄거리는 게 갑자기 정숙해질 수 있는 그런 뭔가 딱 정언 명령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할까? 수업은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계속 하지마 하면 우리 금기하면 더 하고 싶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햇빛에 말려서 소독을 해보자 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가만히 조용해지면서 다시 또 수업을 해 나갈 수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5분, 10분 했는데 5분의 성교육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이제 이런 아이들이 뭐 석세스 뭐 석세스풀 하면 뭐 섹스를 성공적으로 하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막 장난을 치면은 이제 거기서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를 물어보라 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 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업을 넘어갔었어요. 되게 현명하시다. 안 그러면 수업 분위기 내내 애들이 킥킥거리고. 네, 그래서 저는 네. 계속 얼굴 빨개지고 하지마 하면 애들은 더 하고 싶고 맞아요. 막 뒤에서 낄낄낄 거리면서 막 쪽지에 애들 막 쓰거든요. 어. 쓰면서 옆에를 막 넘기면서 애 앞에 넘기고 하다 보면은 수업 분위기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여기서 태양군에게 한번. 여기 남자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네. 네. 진짜 교실 분위기가 그 중학교 때 이럴 때 회고해보면 진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나요? 책에 대화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네. 남자애들. 네. 딱 그래요. 아, 진짜?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엄마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그 얘기를 도대체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금이요 선생님은 딸 하나밖에 안 키우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거를 그렇게 지혜롭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가 되셨는지. 저는 몸으로 여행하는 인문학을 썼잖아요. 첫 번째 책에. 네. 몸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20대 때 저도 성호르몬이 주체할 수 없어서 엄청나게 좀 성욕이 강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 가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게 내 몸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때 어느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적으로 태어났고 성행위를 살아가는 건데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고 그러므로 부정하는 것은 내 자신의 모든 의식이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성도 하나의 몸의 일부분이다.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귀처럼.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몸의 일부분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과정을 제가 20대 때 공부를 하면서 느꼈거든요. 이미 20대부터 준비가 되셨네요. 이게 긴 스토리가 있는 거야 분명히. 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제가 성을 긍정을 했고 그다음에 제 딸이 사춘기가 왔을 때 이 자기 성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 너 몸이 너무 이상해. 너 막 하고 싶고 막 이렇게 상상이 간다. 그랬더니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와, 이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더 신기해요. 엄마한테.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이제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 성교육을 이제 아우성을 비롯해서 이것저것 시켜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성욕이 너무 올라오니까 그냥 그 10대 성욕은 정말 제일 셀 때잖아요. 그쵸, 뭐, 누구도 못 말리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하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여자치고는 성욕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면서 좀 엄마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고 그거 자연스러운 거야라고 이게 딱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그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흐려졌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심각하게 뭐 잘못된 것처럼 막 이렇게 받고 엄마가 놀래면은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나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원래 그런 거라고 해석을 해주니까 정말 딱 내 존재에 대해서 안심하고 네. 네. 오히려 더 아무렇지 않게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때 탁 넘어가니까 제가 뭐 또 일어나서 이거 그럴 수 있지 하고 이렇게 또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더 넘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겠어요. 와, 이거는 진짜 행운이다, 그죠? 네. 그런 엄마를 뒀다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나의 고민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행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10대가 지금 남자아이가 13살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 사춘기 시작된 거죠?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남자아이 조금 느리니까. 네, 네. 아, 그래도 미리 공부해 두시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다 네, 싶기도 그래서 하네요. 제가 네. 작년부터 성교육에 꽂혀가지고 네. 그 성교육을 좀 많이 들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들어도 그냥 성교육을 들어보니까 요즘 트렌드 자체가 그냥 아이들 의견을 존중해주고 또 아이를 만질 거면 동의를 구해라 그런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성을 다루진 않아요. 아. 그래서 이제 마침 딱 이제 사춘기 13살 되니까 아이가 조금씩 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저 책을 읽으려고 갖다 놨더니 엄마 또 제목을 이상한 걸 가져왔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아이가 이제 본인이 경험할 일들이라서 저도 알고 있어야만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게끔 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저는 성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요. 제가 그걸 바꿔야 되니까. 그게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살짝 뭔가 감정이 올라오시는 거를 보면서 뭔가 왜 그런지 이야기를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성에 대한. 맞아요. 근데 이걸 드러내고 얘기해야 된다는 게 저 역시 아직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아, 아이를 둘 낳았는데도 네. 그게 너무 힘드시구나. 아, 그래서 더 찾아서 공부하셨나 보다 싶기도 하네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도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물어보면은 얘기를 해주고 싶으니까. 아, 맞아요. 근데 엄마가 만일에 이렇게 아직 마음이 좀 네,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안 되고 힘들다면 보조로 뭐 책이나 미디어에서 어떤 컨텐츠나 이런 걸로 대신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엄마가 너무 힘든데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네네. 눈물은 치유의 네, 맞습니다. 네, 치유의 시작이니까요.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이 책이 일반적인 성교육 책하고 상당히 좀 결이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 그런 걸까요? 잘 보셨습니다. 네. 이건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그대로 에피소드를 가져왔잖아요. 네. 그런데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아주 우아하게 공부를 할 거라고 하지만 그런 착각을 집에서 하죠. 보는 아들과 네. 학교에서 보는 아들의 모습은 다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어머니가 아들 셋을 둔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그분은 대학교를 이미 졸업한 아들도 있고 대학생인 아들도 있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는데 그분의 제가 피드백을 들어봤어요. 읽어보셨으니 어때요? 솔직히 저 많이 쇼크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은 굉장히 우아한 아들이거든요. 저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야생적으로 놀진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셨어요 하는데 어머님들이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엄마에게 보이는 아들의 모습과
학교에서 애들이 친구들끼리 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애들이 하도 이렇게 너무 이제 좀 선을 넘을 때 누구야. 네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내가 하나하나 다 얘기해서 엄마하고 좀 통화를 해볼까 했더니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아이들도 엄마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참 격이 없이 친구처럼 지낸다 해도 또 부모는 또 뭔가 다른 그렇죠. 내가 잘못 보이면 그 존재 자체를 그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나를 버릴 것 같기도 하는 실망하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실망하실 텐데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여기 증인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아, 네. 증인,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맞고요. 네. 그래요. 많이 어렵고요. 친구들하고 인사를 중고등학교 때 인사 방식이 어땠냐면 이게 색으로 해서 수로 끝나는 그 말로 이제 인사를 하고 또 운동하고 에어컨 바람 쐬다가 옷 다 벗고 그거 하고 싶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도가 365일 매일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 아이들도 이게 성적인 어떤 호기심이나 그 욕구도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늘 하는 아이와 늘 듣기만 하는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실 안에는. 늘 하는 아이는 하고 근데 또 친구다 보니까 놀아야 되다 보니까 또 전염이 되거든요. 이게 무서워요. 전염이 돼버려요. 안 하면은 소외당할 것 같으니까 같이 해야 되는군요. 저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놀다 보니까 그 텐션을 따라가야 돼서 이게 또 같이 전염이 되니까 네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마다 다 똑같지가 않을 텐데 교실 안에서는 또 그게 튀는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 위주로 뭔가 그게 돌아갈 성적인 농담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돌아갈 것 같아서 원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약간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긴 하네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게 그 수위가 넘지 않으면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알고는 싶은데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몸마다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강한 아이가 있고 아니면 아직 느끼지 못한 아이도 있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정보를 가르쳐주면 그런 때기가 왔을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지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리 좀 알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수업 내용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저는 읽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안에 보면 이제 대화체로 수업 중에 아이들이 짓궂은 킥킥대고 질문을 하거나 자기들끼리 웃거나 막 서로 이르거나 막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거기에서 그 당한 아이는 얼굴 빨개지고 막 그럴 때 선생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뭔가 하셨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어떤 생각이 원래 있으셨는지. 저는 학교 다닐 때 보면 수업을 할 때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식적인 내용을 전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말씀해 주시는 그 수업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국사 역사 선생님 수업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의 수업을 들어오면 5분 수업하시고 40분이 다 농담과 웃음으로 해서 근데 시험은 제일 잘 봐요. 아이들이. 집중하니까. 좋아하니까 선생님을. 일단 그 선생님이 유머도 즐겁고 이야기도 즐겁고 해서 나는 만약에 다음에 내가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정말 수업을 즐겁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늘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제가 이제 아이들 앞에 쓰다 보니까 그러면 영어라는 게 굉장히 우리 아이들한테는 남학생들한테는 진짜 수학보다 힘든 게 영어인 것 같아요. 언어니까. 언어는 여학생들에서 더 잘하고 남학생들은 수학을 가만히 앉아서 푸는데 이 언어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읽고 말하고 특히 저는 영어 시간에 거의 말을 다 시키거든요. 수업은 제가 10분만 해요. 나머지 수업은 다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발표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 수업을 지루하지 않게 하려면 좀 내가 좀 즐거워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인사하면은 선생님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하면은 나는 너희들을 봐서 좋아. 나 어제 너희들 보려고 너무 있잖아 설레었거든. 하면 애들도 기뻐하고. 맞아.
그래서 즐겁게 수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안 돼,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이러면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 네 몸이 그러는 거는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진짜 즐거워해요. 그리고 영어를 아주 읽지도 못한 아이가 읽게 되고 그리고 뭐 조금 힘들었는데 학원 수업보다 여기 수업이 훨씬 더 낫고 네, 그래서 애들한테 일단 뭐든지 우린 즐거워야 되잖아요. 삶이. 맞아요. 네, 그래서 45분 수업은 어떨 때는 애들한테 힘들 수도 있지만 그 45분 수업이 5분, 10분으로 느껴질 만큼 즐겁게 하다 보면 이게 성이라는 게 우리 생활의 이야기인데 이 생활 이야기를 쏙 빼고 지식만을 정하는 영어가 아니고 영어와 이렇게 생활이 합해지면 얼마나 우리가 좀 더 영어를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좀 그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지혜로우시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아이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 없는 거를 영어 시간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질문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척척 해주시니까 아이들의 피드백은 어떤가요? 아이들의 피드백이 이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네. 애들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물어봤죠. 어때 때는 어떤 아이가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가 경박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또 질문했죠. 그러면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대화 중에 네가 안 한 이야기가 있니? 했더니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 제 자신이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나도 모르게 그냥 줄줄줄 얘기하고 나서 근데 이거를 녹화해서 보여주면 진짜 아이들이 깜짝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네. 욕도 많이 하고 맞아요. 이상한 험담도 네. 많이 하고 네. 진짜 이런 성에 관한 색드립이라고 네. 하죠. 그런 네. 것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기를 관찰하면 되게 놀란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네. 어른들 앞이 아닌 다 본인들 또래끼리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른이 여기서 개입을 해서 올바른 정보를 주고 그다음에 이런 성차별과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해서 미투라든가 아니면 엠번방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저는 굉장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시선도 많이 바뀌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장난인데 상대가 그걸 폭력으로 느낄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장난이 선을 넘으면 폭력이 된다.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모든 것은 우리 처음부터 장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근데 조그만 장난이 나비 효과로 인해서 폭력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면 행동을 멈추고 자기는 이게 폭력인지 몰랐다. 그냥 저는 장난인 줄 알았다. 뭐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선에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약간 숨어서 음지에 있게 되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자꾸 숨기고 그곳에서 더 활성화가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수면 위로 이렇게 내놓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전히 우리 사회는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성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생기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은 아직은 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지. 네. 일단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면서 놀라지 않을까요? 일단 목 쳐보고 놀랐는데 네, 저도. 아까 여기 네. 손지훈님께서도 네. 울컥하신 그 느낌이 네. 본인이 그 성에 대해서 이 잠재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숨기고 움직임지 하니까 이게 네. 딱 이렇게 올랐을 때 충격을 먹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성은 그냥 눈이나 코나 입처럼 우리 몸의 하나의 부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쓸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바르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고백하자면 이 책을 이렇게 처음에 보고 제목까지는 괜찮았는데 목차에서 그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나 있는 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냥 이걸로 좀 상처받는 느낌?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죠? 네.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거를 얘기하는 게 우리는 굉장히 억압되고 죄라고 여겨왔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일단 그 목차를 읽는 것 자체가 약간 불편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한 말씀.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저도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본인이 아직 그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내가 자식을 키우고 자녀를 키울 때 내가 몸이 힘들면 자녀에게 짜증이 나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 몸이 편안하면 애가 조금 기어 올라도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그분들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자신의 그 억압된 부분이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상처를 받았다든가 어렸을 때 뭐 트라우마가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 제목을 보는 자체로서 이 목차를 보는 자체로서 그 상처가 건드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좀 보면서 그러면 내가 이걸 읽으면서 진짜 이 성이라는 것도 그냥 하나의 몸의 부분처럼 내 몸의 소중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방치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 남성분들이 제 첫 책에 그 일러스트 작가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도 남성분인데 제가 이 책을 보내드렸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자기가 이 책을 읽고 너무 많이 치유가 됐다. 나의 어떤 그 억압된 부분들이 치유를 받았고 내가 학창 시절 때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어떤 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면 내가 나를 그렇게 억압하지 않고 살았을 텐데 라는 어떤 다른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엄마를 대상으로 했지만 의외로 남자분들이 이 책을 읽고 치유를 얻었다라는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만큼 억압받았던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무언가 이 책을 접했을 때 감정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그 감정에 뭐가 있는지를 스스로 보면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겠네요. 본인의 어떤 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이 제목과 목차 부분 맞닿아서 그게 아마 부정적인 거겠죠. 그리고 그 부정적인 걸로 인해서 내가 억압을 해놨는데 그 억압된 부분들이 건드려지면서 이게 울컥 올라오고 불편하고 무슨 이런 책이 다 있어? 라고 이제 안 보고 싶고 그 어머니도 그러더라고요. 안 보고 싶지만 자꾸 봐야 되겠다고. 네. 왜냐하면 내 아들 이야기 때문에. 근데 그 어머니도 저랑 같은 동갑이신데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건드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본인들의 어떤 상처가 건드려지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해맑잖아요. 네. 저기 아까 우리 태양님 태양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부모님한테는 보이고 싶지 않지만 애들 사이에서는 이게 너무나 일상인데 집에서는 우리 아들은 우아한 아들이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아들이고 근데 밖에 나가면 또 다른 아들이고 그래서 제목이 엄마만 모르는 아들이 있다는데 아마 아빠도 모르지 않을까. 아빠도 모르죠. 아빠한테 더 얘기 못하는 수가 있죠. 태양님 어떠셨어요? 아빠한테는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다 경험이 있으니까 아시지 않을까요? 그걸 경험해봤으니까. 말은 안 해도. 네. 말을 해본 적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한테.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그거 했다고 얘기했다. 이러면서. 그렇군요. 이게 참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자연스럽게 얘기하기는 참 껄끄러운 주제긴 한데 어쨌든 이런 책을 매개로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어느새 훌쩍 갔어요. 저희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방송을 처음 이렇게 오셨잖아요. 와가지고 참관해 보시면서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어떠셨는지 경험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고모가 왜 오라고 했는지 네. 이제 알 것 같고요. 그래요? 저 집에 갈래요. 아이 좀 이렇게 있는 게 불편하다 마음이 그런 거예요? 쪼인다. 너무 마음이 열리지도 않은데 여기 있는 게 저 집에 갈래요. 잘 버티셨습니다. 네, 네 칭찬해드리고요. 네, 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네 어떠셨나요? 오늘 같은 주제로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한다는 게 이게 또 치유가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책을 이게 나오기 전에 검수를 이제 같이 했어요. 카페 가가지고 그 한 문장 다 뜯으면서 이것은 어떠냐, 저것은 어떠냐, 이 문장은 조금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옆에서 지쳐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읽으면서 다 검수하고 나서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검수하면서 저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나와가지고 또 다른 많은 분들에게 애정이 가가지고 그 치유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다들 괜찮은 어른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봅니다. 아, 네. 근데 진짜 엄마와 딸 사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뭐 동지 같기도 하고 끈끈하기도 하고 너무 든든하시겠어요, 작가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 작가님의 본명이 여기에 이제 저자로 돼 있는데요. 네. 근데 주신 명함에는 지금 이 오라고 돼 있단 말이죠. 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도대체 어떤 걸로 계속 앞으로 활동하실 건지 네. 네. 궁금합니다. 네. 본명은 오미경인데요. 네. 이 지금이오는 제 딸이 저한테 지어준 필명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금이라는 게 소설 속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녀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저는 항상 애들에게 하는 말이 내일은 없어. 숙제를 내주면 선생님 내일 할게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 그게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순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지금이오를 미음을 올려서 지금이요. 그래서 오미경이니까 지금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좀 멋지게 잘 살아보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했고요. 네. 앞으로는 지금이요로 좀 활동을 할까 합니다. 아, 네네. 네. 앞으로 작가님은 지금이오 작가님으로 계속 네. 책이 네.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명함도 너무 예쁘고요. 따님이 엄마에게 많은 것을 기여하고 있네요. 필명도 지어주시고, 네. 아, 작가님 오늘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작가님의 마지막 한마디를 듣고 싶네요. 네. 제가 이 책을 지금 2016년도에 써서 2019년도에 탈고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책이 빨리 못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나와도 이 책이 좀 많이 좀 충격적이고 읽기가 힘들고 그렇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 안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손지은님께서 울컥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치유되지 않았던 부분이 그렇게 건드려져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어머니들이 힘든 게 뭐냐면 내 아들인데 왜 내가 내 아들을 남자로 인정을 해야 되지? 남자보다 내 아들인데 이게 좀 앞서서 이 떠나보내는 그 아쉬운 그 마음이 이 엄마들한테 굉장히 좀 많이 허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계시지만 아들은 또 다른 거잖아요. 딸하고 이렇게 자식하고. 그래서 네. 아마 그 부분이 엄마들에게는 내 아들인데 왜 내가 이 아들을 남자로 봐야 돼? 그런 시선이 있는데 우리가 하늘이 파란데 내 눈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을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좀 진실을 직면하는 것, 사실을 직면하는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책을 읽을 때는 좀 용기 있게 읽으시고 처음에 불편하시면 후루룩 한번 읽어보시고 또 생각날 때 가끔 챕터마다 좀 생각나는 거 읽으셔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을 치유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엄마 자신을 치유를 하면 아들이 그러는 거는 그렇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소중한 말씀 마지막에 딱 방점을 찍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작가 공간 지금이오님과 함께 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